도와줄게요. 사연과 함께하는 척추질환의 공성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70대 어머님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2주 전에 기침을 한 후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요. 허리 통증뿐 아니라 골반과 엉치도 아픕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넘어져서 척추에 압박골절이 생겼었는데요. 보조기를 착용하면 된다고 해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약물 치료만 하고 지냈는데요. 이번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주사 치료도 받았는데도 통증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번에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약을 좀 쓰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증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저는 골다공증 약은 지금 꾸준하게 복용 중이고요. 5년 전에 자궁절제술을 하면서 난소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전에 압박골절이 한번 있으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또 생기신 것 같아요.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침 이 어머님께서 예전에 압박골절이 있었을 때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8년 전에 골절이 있었을 당시의 MRI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추는 총 5마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 부분부터 흉추인데 이 당시 흉추 12번을 다치셔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사진에서는 이렇게 다른 뼈들은 좀 하얗게 보이는데 이 뼈만 좀 까맣게 보이죠.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다른 뼈들은 비교적 좀 까만 편인데 이 뼈만 유독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척추체가 충격을 받아서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 뼈가 충격을 받아서 이 척추뼈 내부에 이제 골수가 부종이 생겨서 이렇게 사진상에서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골절이 이 당시에 있으셨고 뼈의 일부가 약간 뒤쪽으로 신경길 쪽으로 조금 누르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이후에 엑스레이를 좀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당시에는 이 뼈가 내려앉아 있는 압박률이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되는 정도로 꽤 많이 내려앉긴 했습니다. 이런 상태셨는데 일단 보조기 착용하고 보존적인 치료로 들어갔던 거죠. 이후에 다시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복구라지는 소위 이제 후만이 조금 있으신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치료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는 좋았는데요. 대신 척추뼈가 내려앉으면서 척추뼈의 구조적인 변화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기침을 하고 나서 너무 아파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조금씩 영향을 더 받아서 위쪽 부분도 좀 더 찌그러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조금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모양이 이전보다는 좀 더 진행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 요추 3번 뼈가 이번엔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뼈들은 좀 밝게 보이는데 유독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최근에 급성기로 생긴 급성 압박골절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진 방법은요, 이렇게 MRI를 통해서 직접 확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CT를 찍어 봅니다. 하지만 확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핵의학적 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CT와 핵의학적 검사를 합쳐서 결국은 확진을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핵의학 검사는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MRI로 직접적으로 확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 계획을 이전처럼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상 안정을 좀 해보고 약을 써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생활량을 줄이되 2, 3일 정도 간격으로 조금 짧은 시기에 엑스레이를 다시 좀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전 사진보다 높이가 좀 더 낮아진다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좀 더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골 시멘트를 이용해서 척추체 성형술을 해주게 되면 이 골절되어 있던 뼈가 더 내려앉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형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척추뼈 안에 시멘트를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그 척추뼈가 부서져서 발생하는 통증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니까요.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추체 성형술의 경우에는요, 칼집을 찔끔 냅니다. 그러면 이 피부를 뚫고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미줄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구조가 비어있는 공간들이 중간중간 있는데 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뼈가 더 내려앉지 않도록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절 척추뼈가 많이 내려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조기를 흉요천추 보조기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이렇게 갑옷같이 생긴 보조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보조기를 착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경우에 따라서 4주, 뭐 길게 착용하면 6주까지 착용하기도 하는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는 이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좀 생길 위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혈전이나 색전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욕창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목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멘트를 통해서 척추체 성형술을 해주는 것이 보행을 빨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있는 환자의 케이스를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골다공증 생각보다 우리나라 인구의 굉장히 많은 비율에서 사실 진단이 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검사를 안 해보시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며 또 진단은 어떻게 하고 또 왜 중요한지 치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존에 진행했던 우문공답을 통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